진짜 장난 아니네요. 정승익입니다. 뭐 저를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 제가 울산은 잘 압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생 배를 만드셨기 때문에 울산에 대해서는 아버지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울산은 장난이 아니다. 거의 서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도 제가 봤는데요,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가 대단하냐면, 일단 학생들이랑 이렇게 많이 오는 경우가 없어요. 딴 지역 가면 거의 엄마 아빠만 오십니다. 애들은 학원에 보냈다고 생각하시지만 애들은 공부를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강의하다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자, 오른손에 펜 들어라, 스마트폰 내리고 라고 하는데, 보니까 지금 뭐 별 설명도 없는데 다 펜 들고 계세요 지금. 역시 울산은 진짜, 저는 가볍게 보이지만 생각보다 빈말하는 걸 안 좋아해요. 정말로 지금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3은 변화가 있죠. 그래서 아파트 이렇게 들어갈 때 다 학원들에서 전단지 많이 붙여놨을 겁니다. 설명해야 한다고요. 설명을 들을 만한 변화가 있고요. 그 변화를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레이저가 이건가요? 네.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 가볍게 말씀드릴 겁니다. 저 2부 있는 거 아시죠? 2부가 진짜입니다. 제가 진짜는 2부에 있고요. 오늘 그 설명을 정말 열심히 들으셔야 되고, 저는 2부에 대한 프리뷰이자 뭔가 공부에 대한 자극을 드리기 위해서 왔고요.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고1부터 사실은 해당이 되지만 중3이라면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잘 오셨고요. 그리고 대학 가는 방법, 지금 눈빛으로 봤을 때는 장난이 아닌데, 제가 또 특목고에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가지고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잘 모르세요. 2층에도 엄청 많이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울산은 아버지 장난이 아니네요. 아버지 저기 계시거든요. 네. 우리 아버지 기부스를 하고 오늘 오셨어요, 부산에서. 제가 그렇게 오시지 말라고 아침부터 말씀드렸는데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고등학교 영어 어떻게 공부하는지, 저는 아까 소개 드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립학교 교사예요. 공립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뭘 광고할 이유도 없고 홍보할 이유도 없어요. 대신에 그럼 이제 또 공립학교 교사니까 약간 또 이렇게 또 업무에 시달려가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루 4시간씩 자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 전달 드리죠. 갑니다. 자, 일단은 제가 고등학교 자녀가 첫 자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울산 부모님들,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학년도라는 말이 헷갈립니다. 2022 학년도라는 거는요, 수능이 2011년에 실시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2022년에 대학교 1학년이 되는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전 발표한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이라는 거는 2021년에 고3이 되는 아이들이니까 지금 몇 학년이죠? 고1이죠. 그럼 지금 중3은 요 따라가는 거죠. 자, 개편안 발표를 했습니다. 자, 크게 저는 키워드만 짚고 넘어갈 거고요. 여기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2부에. 네, 2부에서 만나보실 겁니다. 자, 정시가 늘고요. 문이과가 통합이 되고요. EBS 연계 축소되는 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료집에도 다 있고요. 그 자료집 라면 받침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아침 11시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요, 버릴 게 없어요. 네, 정말 실수로라도 버리시면은 저기 EBSI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다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죠. 정시라는 단어가 요즘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정시. 자, 정시가 이제 30%로 느는 거를 권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대략 몇 프로인가? 지금 대략 서울에는 그 자료집에 다 있습니다.
26%, 27% 정도 돼요. 그러면 한 3% 정도 늘잖아요. 좀 늘었죠.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들 본인한테, 어머님들, 아버님들, 자녀한테 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지 않습니까? 어떨까요? 알 수 없죠. 정시 성적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중3인데요. 어떻게 압니까? 고3 때 자기가 정시가 얼마나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불리는 아직 따질 수가 없지만 그래도 약간 늘었으니까는 정시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시라는 건 수능 공부를 말하는 겁니다. 수능 시험 공부 해야 됩니다. 요 얘기도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릴 거예요. 자, 문이과 통합 되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뭐 이번에 특별히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요즘 대세가 뭐냐면 뭔가 학생이 자주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진로를 개척하고 필요한 거 막 이렇게 막 듣고 이렇게 하는 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딱 짜준 대로 말고요. 그래서 이 끝에 뭐가 있느냐? 고교 학점제 들어보셨나요? 고교 학점제. 대학처럼 자기가 원하는 거 수강 신청해가지고 그거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수하도록 하겠다. 이건 중3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안심을 하셔도 괜찮은데 그런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릴 거고요. 2부에 다 있습니다. 지금 막 적으실 거 없어요. 국어 같은 경우에도요. 공통은 공통적으로 하는 거고 선택은 이거 중에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선택권이 생겼어요. 우리 고등학교 선배들이 화작이라고 부르는 거랑 요거랑. 수학도요. 공통이 있고요. 선택하라는 겁니다. 확률과 통계 이게 좀 쉬워요. 미적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어렵죠. 기하 어때요? 약간 이름도 좀 괴상하죠. 기하? 이러면서 좀 어렵습니다. 여기 중에 이제 선택을 하라는 거고요. 이 탐구가 이제 문이과 통합의 결정체죠. 사실 문과 이과가 좀 이상한 게 어머님들 아버님들 문과 이과 어떻게 정하셨어요? 그냥 국어 좀 내가 잘한다 싶으면은 아니지 다시 수학을 못한다 싶으면은 문과. 국어랑 영어가 너무 싫어. 막 영어 막 너무 싫어. 이과. 요즘도 그래요. 이게 테스트가 없잖아요, 딱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저희도 좀 이게 시대가 많이 21세기인데 그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하라 그럽니다. 자, 현재 중3들 고1 마찬가지고요. 17개거든요. 이 중에서 2개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제가 중3입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어요. 우리 학생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저는 좀 쉽게 설렁설렁 쉴 거 다 쉬고 대학 가고 싶을까요? 빡세게 코피 터지면서 막 머리털 빠지면서 이렇게 대학 가고 싶을까요? 일단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후자이기를 바라죠. 우리 애가 막 코피 흘리면은 막 어이구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저도 애기 있거든요. 이제 7살 4살인데 저도 이제 고민이 시작됐어요. 7살인데 내년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한글을 못 떼고 있어요 지금. 받침 있는 거 못 읽어요 아직.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기가 싫대요. 얼마 전에 울었어요. 자기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저 별로 안 귀여웠어요. 더 독하게 하면 좋겠는데 막.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요즘 시대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애들이 열심히 안 해요. 저도 그냥 이제 아저씨잖아요. 이제 좀 내일 모레 40인데 저도 그냥 꼰대예요. 애들 봤을 때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들이 있으시죠? 좀 더 하면 좋겠는데 열심히 안 하잖아요. 자, 그래서요. 자, 이 얘기 왜 드렸냐면은 애들이요. 그러면은 대학을 쉽게 가기 위해서 약간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 예를 들어서 이 미적분이랑 기하가 대빵 어려워요. 근데 안 해요. 제일 쉬운 거 선택해요.
그리고 이 보시면요, 투 과목들이 어렵거든요. 선택 안 해요. 쉬운 거 막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막 사회문화 같은 거 좀 쉽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요즘 잘하는 게 합리화. 문이과 통합입니다, 어머님. 알지도 못하면서. 자, 근데요, 사실은 뭐 또 2부에서 많은 말씀 해주시겠지만 이거요, 아무렇게나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화학과 갈 건데 경제랑 윤리화 사상 선택해서 대학교 지원하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리고 벌써 대학에서는 뭐 들어라라고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세부적인 거는 책과 우리 2부에서 들으시고요. 저는 꼰대스럽게 이렇게 말하죠. 쉽게 대학 못 가요.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쉬운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대학 가는 길은 더 좁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요, 좋은데 못 가요. 지금 제가 아까 눈빛 보면서 딱 뭘 느꼈냐면은, 와, 이분들은 진짜 서울로 가고 싶으시구나. 정말 서울 지역 이런 감정 없어요. 저 부산 출신이에요. 부산 토박이에요. 저 부산을 정말 사랑하고 울산도 똑같은 산이니까 사랑합니다. 그래도 부모 마음이면은 저도 우리 아들 딸이 서울에 있는 데 가서 대학 다니기를 원하거든요. 열심히 해서. 근데 쉽게 해서는 못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은 아닙니다. 네. EBS 연계가 축소가 됐어요. 우리 학생들 많이 봤죠? 앞으로 진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것들. 자, 연계가 축소가 됐습니다. 70%에서 몇 퍼센트로? 50%로 줄었어요. 자, 이거는 상식만 있으면은 다 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답은 하지 마세요. 틀리면 부끄러우니까. 그럼 50%로 줄었으니까는 EBS 교재 공부 안 해도 될까요? 아니죠. 해야죠. 10개 중에 5개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대충.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영어 강사거든요. 이거를 축소한 이유는요, 학교 수업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면은 이거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 가르치고 원래 교육과정에 있는 걸 가르치라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요, 교과서의 영어 수준은 여기야. 근데 수능 수준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가르치면 좋죠. 활동하고 재밌게 하고 애들이랑 막 그룹 액티비티 하고. 근데 수능 가면 깨진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니까 담임으로서, 선생님으로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계 축소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할까요? 자, 1번이 끝났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2022 고교 혁신안, 변화가 있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요. 막 자료집으로 만들 만큼 있어요. 학생이 선택이 많이 늘어났고요.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질 거고요. EBS 연계도 축소됩니다. 근데 지금이랑 공부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큰 차이가 없어요. 딱히 없어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려고 하면은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자, 근데요, 지금 이야기랑 또 2부를 정말, 제가 2부가 왜 진짜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자녀가 없거나 고등학생이 아니라면은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정말 달라요. 중학교 때는요, 심플합니다. 국영수사과만 A 등급 받으면 돼요. 맞죠? 혹시나 우리 아이가 저기 저 방어진에 있는 그 고등학교 있잖아요. H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모르시나요? 있잖아요, 거기 금방 가던데. 자사고나 특목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려면은 국영수사가 성적이 A 등급이 관리가 돼야죠. 그러면은 뭐만 하시면 돼요? 그냥 그것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뭐 우리 아이가 그 성적 떨어지면 학원 보내고 과외 붙이고 해서 국영수사가 성적만 관리하면 되는데, 이 방식을 고등학교에도 그대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만 열심히 돌립니다. 국영수사가. 그럼 어떻게 된다?
손해봐요. 가긴 가겠죠. 대학을 열심히 하니까. 근데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요. 지금 잘 오셨고요. 아이와 함께 고민해 주시고 아이와 함께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부모로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놓치잖아요. 이 흐름을 놓치면 애들이 무시해요. 이 불효자들이 엄마 아빠 돈 벌고 저기 집안일 바빠서 이거 잘 놓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엄마 아빠 모른다 생각하고 그래 버리면 이제 재미없죠. 예,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대학 가는 방법 저예요. 네. 자, 퀴즈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와, 복도에도 많이 앉으셨네요. 저 중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단에 앉으신 분이랑 그래 적어놨어. 아까 12시 42분에 제일 먼저 남학생이랑 들어오신 어머님, 네, 저한테 메일 이따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메일 보내시면은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저한테 메일로. 그래도 이게 힘드시니까 힘든데 오셨는데 제가 그 정도 돈은 있습니다. 싼 거 보내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고요. 자,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갈 때 지금 중3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요거 뭐게요? 생각하고 있었구나 벌써. 하여튼 퀴즈들 좋아해가지고 꿈 맞아요, 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때는 뭐 꿈이라는 게 별 의미 없었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서 뭐 학력고사가 됐건 수능이 됐건 점수 많이 받으면 끝났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보세요. 꿈이라는 게 좀 막연해 보인다면은 자, 내가 뭐가 되고 싶다라는 게 있어야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자기 진로 관련된 동아리 활동하고 책도 읽고 수행평가도 그 관련돼서 하고 대회도 선택 과목도 스펙도 거기 맞춰서 짤 거잖아요. 맞죠? 꿈이 없어가지고요. 이거를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 나는 거예요. 게다가 2022 고교 혁신안에는 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다 자료집에 있는 내용인데요. 고교 대회를 학기당 몇 개? 한 개밖에 이제 못 써요. 1학기에 나 무슨 상 받았다 한 개밖에 못 써요. 근데 내가 꿈이 없어서요. 막 엉뚱한 대회 나갔어요. 그럼 안 되겠죠. 그리고 내 꿈과 관련된 대회라면 놓치면 안 되겠죠. 대회 3개, 4개 나갈 거 줄여가지고 그거 하나는 꼭 따내야 되겠죠. 근데 목표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적지가 있어야 뛸 거 아닙니까? 근데 꿈이 없잖아요. 그럼 요즘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괜히 바빠요. 막 우왕좌왕해요. 막 학원도 가고 뭐 과외도 하고 뭐 바쁜데 애가 어디로 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만들어야 돼요. 금방 만들어요. 오늘 저녁에 저기 탕수육 하나 시켜놓고 금방 만드세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뭐 저는 뭐 교사 될 걸 뭐 초등학교 때부터 꿈꿨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뭐 지금 갖고 계신 직업들 하고 계신 것들 뭐 엄청 오래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죠. 그 어떤 순간의 판단, 직관, 통찰 이런 걸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저기 비도 오는데 짜장면 탕수육 하나 드시면서 넌 뭐가 되고 싶니?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거면 돼요. 진짜입니다. 없이 가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럼 꿈만 있으면 되냐? 자, 저는요. 와, 많이 가렸는데 금방 하시네요. 2층에서도 막 성적 지금 성적. 자, 저는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못 돼요. 공부를 못해서 안 돼요. 성적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울산 클래스에 맞춰서요. 자, 대학 가는 방법은요. 정시를 3으로 놓고 봤을 때 수시가 7입니다. 근데 이 수시라는 거는요. 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 근데 둘 다 내신 성적이 필요합니다.
학생부 교과는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되게 간단해요. 내신 성적과 학교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 성적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처의 대학교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죠? 울산대학교. 여기서 13분 거리 차로. 잘 알고 있죠? 울산대학교 학생부 교과로 가고 싶어요. 뭐 대학 비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부산에 부산대 있고 인천에 인천대 있고 울산에 울산대 있잖아요. 지금 울산대 가고 싶어요? 그쵸. 이거는 절대 대학에다 뭐라는 게 아니고요. 부산에서도요. 부산대 가고 싶니? 그러면 일단은 아니래요. 인천에 있거든요. 제가 너 인천대 갈래 그러면은 인천에 인하대도 있거든요. 인천 인하대 진짜 가기 싫어요. 근데 뭐 목표를 높게 잡고 열심히 하는 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자, 근데 요거 많이들 놓치세요. 울산대학교 학생부 교과로 갈 때요. 내신 성적 대충 몇 필요하게요? 답을 말하면 어떡하니? 너도 메일 보내세요. 선물 줄게요. 보라색. 네. 보라색 여학생. 2등급, 높은 데는 2등급, 간호학과는 1.9등급, 2등급, 3등급까지. 게다가 수능 최저 성적까지 걸려 있어요. 학생부 종합이요. 내신 성적 필요해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들, 특히나 의대, 치대, 막 이런 데 이거 걸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왜 보여드리느냐? 우리 학생들 입학하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금방 됩니다. 잘 모르시면요.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내신 공부할까? 수능 공부할까? 선택을 합니다. 이게 진짜 입시를 모르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1학년 때부터 선택적으로 공부해요. 내신하는 애는 내신 기간에만 바짝 공부하고 모의고사 날은 놀고, 모의고사 파는 애들은 내신 때 놀아요. 난 정시니까 내신 관리를 안 해요. 근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으로 봤을 때는 다 해야 돼요. 내신과 모의고사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꿀팁 드릴게요. 제가 이거 울산에서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진짜예요. 딴 데는 안 갈 거니까. 당분간 안 가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다고 막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요.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되는가? 우리 아이가요. 고등학교 갔어요.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갔어요. 반에서 5등 합니다. 20명 학급에 5등.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예.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뭐 지금 뭐 성이 안 차는데 지금 전교 5등도 아니고 뭐 반에서 5등 뭐 근데 왜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반에서 5등 하면 서울 간다. 아주 옛날에 대학교 막 갈 때 반에서 5등쯤 하면은 서울 간다 이게 있었잖아요. 요거를 21세기 버전으로 바꿔봤습니다. 반에서 5등 하잖아요. 25명씩 열학급이다. 전교생 250명. 반에서 5등이면 전교 50등. 전교 50등이면 3등급이야. 울산대 안녕. 울산대 상위권 학과 못 가요. 적어도 교과로는. 3이면요. 웬만한 지역에 있는 국립대의 좋은 학과 힘들어요. 정말 좋은 스펙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3등급. 그러니까 이게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반에서 25명 중에 5등이면요. 반에서 어깨 좀 펴니다. 내 밑에 20명 있어요. 발표할 때도 내가 조장 거의. 조가 한 5개 있으면 조장하고 리더하고 막 다 나보다 밑이에요. 근데 내가 3등급이잖아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3등급 아이들은 눈높이가 높아요. 서울을 가고 싶어요. 근데 못 가요. 비극의 시작. 근데 요거를 빨리 깨달으면요.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던가 눈높이를 낮추던가. 근데 이게 나중에 고2, 고3 때 막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비극이 진짜 생기는 거예요. 내신이요, 여러분들. 지금 반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 고등학교 가면요.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4등급, 5등급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잘하는 아이들 빼고 막 전교 막 5등 안에 드는 이런 애들 빼고는요. 우리 아이가 그래도 반에서 좀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러면은 왜 갑자기 또 4등급으로 떨어지냐면은 아까 3등급이요. 그게 80%였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떨어지면요. 4등급 돼요. 그래서 4등급이 진짜 많이 나와요. 4등급이면은 아마 지금 현재 어머님들, 아버님들, 학생들 눈높이로는 가고 싶은 데를 절대로 못 갈 겁니다. 여기까지의 교훈은 뭘까요? 지금 눈높이 낮출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중3인데 눈높이 낮추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중학교 때 공부 좀 했다?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대학 가는 방법 정리해드리고 우리는 영어 이야기로 마지막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대학 가는 방법은요. 첫 번째, 우리 오늘 정하기로 했잖아요. 저녁에 탕수육 먹으면서 진로를 정합니다. 그래서 입학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진로 관련된 스펙을 쌓아주시면서 내신은요. 고3 1학기까지 반영되거든요. 끝까지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와 내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입시를 조금만 진짜 2시간만 그 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셔도 둘 다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상위권일수록. 아니, 당연한 게요. 어머님, 아버님들. 지원자가 엄청 많은 대학은요. 애들을 가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신만으로 못 가려요. 막 1등급 애들이 막 지원해 옵니다. 그러면 뭘로 가려요? 수능보다 확실한 건 없죠. 성적으로 딱 가려버리는 거예요. 수능 최저를 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눈높이가 높으실수록 모의고사 내신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요. 결론이란 건 뭐냐? 내가 대학을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이제 2부에서 만나게 될 그 다양한 전형 속에서 뭘로 갈 것인가는 3학년 1학기 때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되면 어차피 판가름이 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서울의 뭐 분당이나 이렇게 공부 교육열 되게 높은 데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근데 내신이 4등급이에요. 거기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내가 모의고사가 막 1, 2등급 나와요. 그럼 나 뭘로 가요? 정시로. 반대로 내신이 1등급입니다. 근데 와, 나 모의고사를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막 모의고사 완전 막 4등급, 5등급 나와요. 그럼 뭘로 가요? 내신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결론은 나중에. 일단은 진짜 열심히. 그럼 마지막으로 집에 가서요. 저기 EBSI 홈페이지 가시면요. 기출문제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가셔가지고요.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학생들. 저 중학교에도 있었고요. 뭐 고등학교에도 있었고 특목고에도 있었는데요.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진짜 많이 달라요. 자기의 고등학교에서의 경쟁력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 고1 모의고사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인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갈게요. 중학교는요. 보통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합니다. 시험 범위를 외우듯이 공부하고요. 좀 관리받는 편이죠.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고등학교는요. 계속 개념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배운 개념을 문제를 통해서 계속 적용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계획하고 실천하셔야 돼요. 저는 연구를 했어요. 전교 1등의 비밀 뭘까? 부모님이 저기 돈을 많이 버셔서? 아니었어요. 메타인지력이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못하는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걸 잘해요. 그래서 교과서만 봐도 성적이 잘 나오는 겁니다. 좀 힘들어도요. 고등학교 오시면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실천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영어 맛만 보여드리고 저 이제 갈게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긴장 푸시고요. 괜찮아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이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우리 중학생들 여기 있는 5개의 단어 중에서 몇 개나 알고 있나요? 다 알고 있다? 진짜 대단한 겁니다. 어머님들 옆에 찔러보지 마세요. 지금 학생들 지금 부담스럽게 여기까지 온 것도 진짜 효자 효녀들인데 막 야 몇 개 근데 애들 막 웃죠. 막 지금 엄마 부끄럽게 막 촉진하다, impair 손상시키다, reinforce 강화하다, enhance 강화하다, undermine 약화시키다입니다. 이게요. 얘들아 나 영어 잘하지. 고맙습니다. 박수 쳐준 두 친구 메일 보내주시면은 역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런 거 저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막. 자, 요거 5개가 여기 되게 봐봐. 이게 좀 심각한 얘기야. 이 복이야, 복이. 근데 5개를 다 모르면 그거 이제 못 푸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일부러 어려운 거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적당한 거 아무거나 가져온 겁니다. 찍어 가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테스트 하려고. 이해해요. 저도. 예.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 단어입니다. 단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단어는 몇 개 외울까요? 수능에서 요구하는 영단어 2,500개입니다. 하루에 30개씩 외우잖아요. 6개월 외우잖아요. 5,400개 외우는데 절반 까먹고 대충 맞아요. 간단하죠? 30개씩 6개월 외우면 됩니다. 아니 참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단어 암기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요. 살 어떻게 빼느냐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살 왜 찝니까? 많이 먹고 안 움직이니까. 저도 날씬한 편 아니고 이거 진짜 힘들게 관리해서 이 정도예요. 진짜로 막 하루 치킨 먹으면 이틀 굶고 막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살 빼는 방법. 영어 강사들은 결론을 내렸어요. 영단어 왜 안 외워지느냐? 안 외우니까 꾸준히. 이 정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30개씩 6개월 못 외워요 애들이. 그럼 제가 팁을 하나 좀 드릴까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이거 너무 힘드니까 팁을 드리면 울산에서만 팁을 드리면 단어 외울 때 독해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 있잖아요. 내가 외운 단어가 딱 나왔을 때 어때요? 반갑죠. 그때 이 기억이라는 게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 연결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고리가 단단해지면서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백날 첫날 이렇게 단어책만 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외웠는데 다 까먹었죠. 독해도 같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요. 찍지 마시고요. 그 학생들 한번 해석해봐요. 마음속으로. 여기가 어렵죠. 여기가. 요거 알죠? Let us perceive 여기요. 우리가 인식하도록 한다. 요거. 요런 게요. 여러분들 문법이죠. 근데 문법은요. 답답하니까 어둡게 처리했죠. 오형식 뭐 이런 것들 뭐 보기만 해도 약간 좀 속이 안 좋아지잖아요. 이런 애들은요. 이게 문법은 고리타분하다. 우리 옛날에 뭐 맨투맨, 성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문법은 고리타분하다. 요즘은 문법 없이 가야 된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다 합리화예요. 문법은요. 문장 해석하는 데 필요한 도구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요즘 문법 그렇게 안 가르쳐요. 제가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문법 강의를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작을 했을 텐데 그렇게 안 가르쳐요. 해석에 딱 필요한 것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문법은 아셔야 돼요. 단어 알고 문법 알면서 구문은요. 구문 아니에요. 구문은요. 문장 해석하는 연습.
요거 하는 거예요. 단어와 문법이라는 재료로 고등학교 문장 되게 어려워요. 중학교랑 비교가 안 돼. 중학교는 단어 알면 대충 끼워 맞추면 해석이 돼요. 고등학교요? 안 그래요. 그래서 문장 해석한 연습하셔야 되고요. 이거요. 2018학년도. 이제 우리 연도를 알죠? 언제 실시된 거죠? 2017년 11월에 실시된 수능에 오답률 1위 문제인데 오답률이 74.3이에요. 엄청나죠? 이거요. 순서 맞추는 겁니다. ABC 순서 맞추는 건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30초 만에 풀어볼게요. 여기 마지막에 he, his, 그의 그러죠. 그러면은 여기 they로 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요. 여기 such society 그런 사회들인데요. 그런 사회들이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C로 갈 수밖에 없어요. C의 마지막에 got자 있죠. 신들. 얘네가 they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전체 원식 공동체가 그런 사회예요. 정답은 C, A, B. 끝. 정답. 기가 막히죠? 네,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는 상품 안 드려요. 네. 비명 메일 보내세요. 상당히 좋았어요. 저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좋네요. CAB예요, 진짜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수능 영어에 딱 맞는 독해 전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독해 전략만 있으면 안 돼요. 기본기가 있어야죠. 뭐든지 기본기.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실전 연습. 방금 풀어보시니까 풀리잖아요. 이 수능 영어, 야, 너도 잘할 수 있어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시간적으로 한 3개월 정도만 투자하시면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저 이제 가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려운 걸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힌트가 필요하죠.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자녀가 고등학교 가는데 우리 학생들이 꼭 가졌으면 하는 거, 영어로 이거 맞추시는 분 상품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초록색 어머님 맞습니다. 네, 메일 보내주시면은 역시 상품. 그릿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좀 더 좋은 거 1,500원짜리 보내드립니다. 그릿이죠. 뭐 책 홍보 아니에요. 제가 쓴 책도 아니고 이미 뭐 우리나라에서 100세 이상 팔렸어요. 그릿. 그릿은 우리나라 말로 뭐 대충 번역하면 근성이고요. 이거는 일종의 심리학 연구 보고서 책입니다. 이분 정말 똑똑한 분인데 하던 일을 그만두고 학교로 가서 자기가 궁금한 걸 해결합니다. 누가 공부를 잘할까? 누가 잘할까? 왜 쟤는 잘할까? 알아낸 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변인이 근성. 끝까지 하는 거.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내용. 끝까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 자기는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거. 그거래요. 제가 연구한 거 아닌데요. 전 세계를 강타했던 심리학 연구 보고서의 결과죠. 공부 안 하면서 합리화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아빠도 공부 못했으니까. 우리 아빠가 돈을 덜 벌어서 학원 안 보내줘서 자사고 떨어져서 특목고 떨어져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이유는 이미 강성태 씨가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공부를 안 해요. 어느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정도로. 반에서 5등으로 만족하면 원하는 데 못 갑니다. 더 치열하게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노력하셔야 되고요. 제가 사실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메일 아까 여기로 보내셔야 됩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네, 저 팔로우 하시면요, 프로필에다가요, 제가 요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총 19페이지에 달하는 고등학생들의 영어 고민을 모아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리고 거기 다운로드 받으시려고 보면요, 제가 I love US라고 적어놨거든요. 미국이 좋다는 뜻이 아니죠? 울산입니다. 네. 울산이라고 하면 딴 애들이 싫어하잖아요. 막 저 팔로워만 거의 막 7,000명이 넘는데 막 제주도 애들이 울산이라고 막 이러기 때문에 US로 우리끼리만 이렇게 딱 해놨죠. 그리고 저 이제 가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고등학교 자녀가 생기시는 거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일단 기본적으로 잔소리와 성적은 반비례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기억하는 저희 아버지의 가장 멋진 모습, 뭐 저희 어머니는 항상 뭐 최고셨고 저희 아버지의 가장 멋진 모습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제 야자를 빼주셨어요. 학교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부산에서 공부 좀 해서 부산 외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가족 회의를 한다고 선생님께서 가족 회의 하니? 그래서 제가 야구도 보러 갔었고요. 돈가스도 사 먹었고요.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그 기억밖에 없어요. 사실 그게 너무 좋아서. 사실 저희 아버지는 서울대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그것도 공대. 천재예요, 천재. 그리시고 뭐고 그냥 재능이에요, 재능. 근데 저는 늘 학교 다닐 때 가장 사실 어디에서도 얘기 안 한 건데 가장 슬펐던 건 뭐냐면 저는 그 정도 그릇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저는 제 스스로도 그 정도는 서울대는 못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좀 미안했어요. 누난 서울대거든. 그래서 제가 서울대를 갔으면 우리 아버지가 아침마당에도 나오고 막 전국적으로 강의도 하시고 그럴 수 있었는데 제가 그 기대치를 충족을 못하는 게 너무 죄스러웠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저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렇게 가족 회의를 하셨어요. 저는 그 기억을 먹고 삽니다. 오늘도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아까 이제 오시니까는 여기 장학사님께서 집이 되게 울산이신가에? 부산입니다. 광주에도 오시고 목포에도 오시고 다 오십니다. 근데 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요, 고3까지만 자녀 키우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힘드실 때 많으실 것이고 또 많이 참 답답하실 때도 있으시겠지만 평생을 보시고 좋은 얘기만, 애들도 알잖아요. 자기 공부 못하고 이런 거 되게 힘든 거 알아요. 애들도 알고 또 여기까지 따라올 정도의 아이들이면은 정말 진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가족회의 자주자주 해 주시면 아마 대학은 눈높이대로 못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마 저처럼 평생 효도라는 일념 하에 아마 살 수 있을 겁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